자, 오늘은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아이고, 너무 두껍다. 뉴턴의 서들로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을 이제 상기해 보면은 제1법칙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움직이던 놈은 계속 그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것들도 정지해 있는데 운동하던 것들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상에서 보는 것들은 왜 다 정지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마찰력이라고. 물론 그거는 현상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힘이 있으니까 정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 변화였고요. 그러니까 갈릴레이 시절부터 우리가 알게 된. 그 다음에 그러면 힘이란 게 뭐냐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속도를 바꾸는, 운동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무거운 놈은 질량이 큰 것은 더 가속하기가 어렵고 질량이 작은 건 가속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그 힘은 가속도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가속을 시키려면은 그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 되겠고,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의 경우에는 그 질량과 힘을 동시에 정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제3의 법칙인데 사실은 이 뉴턴의 제1, 2법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칙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제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A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뭐 얘가 어떤 수로 뭐 예를 들면 전기를 띠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중력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무튼 A가 B한테 힘을 가할 수가 있겠죠. F인데 이건 F인데 A가 그러니까 B가 받는 힘인데 A에 의해서 B가 받는 그런 힘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그 A도 힘을 받을 텐데 요거는 이제 A가 받는 힘인데 B에 의해서 A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뉴턴의 제3법칙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게 왜 당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보면 이 시스템은 이제 다른 제3의 오브젝트나 물체나 제3의 힘은 다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땐 항상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물체나 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만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외력이 전체 네트 폴스가 0이겠죠.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전체 힘,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될 텐데 얘는 0이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두 개를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질량 중심이 등속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얘가 0인데 얘가 작용하는 힘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력은 없으니까 A가 그 B가 A에 작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두 힘이 서로 방향은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고요. 이 제3법칙은 나중에 뭐 충돌 문제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 어떤 자동차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합시다. 자동차는 약간 바퀴 마찰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빙판에 있으면 빙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빙판에 우리가 차를 타고 있는데 이 빙판이에요. 빙판에 이게 굴러가잖아요. 미끄러져 가는데 이 안에서 아무리 내가 힘을 주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이제 차를 멈추게 해서 이쪽에다 힘을 주면은 사실은 이제 차가 나한테 또 가하는 힘이 항상 반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트 포스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되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 힘 얘기를 했지만 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의 힘 측정하는 거는 대부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엔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이거랑 똑같아요. 저울에 무게 다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저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힘을 주겠다. 사실은 질량을 잰다고 하는데 질량을 재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물체가 있다고 치고 요놈의 질량이 m인데 여기에 저울에 이제 눈금이 있죠.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고 얘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 눈금이 여기 0에 있다가 이게 어떤 올라가잖아요. 눈금이. 자, 이게 사실은 뭘 잰 거냐면 이게 질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은 얘가 사실은 더 스프링이 약간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어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격이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긴 거죠. 약간 이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금이 좀 잘 맞춰보면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위치가 변화하죠. 위치가 변화하는 거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위치가 변화하는 거를 사실은 읽는 거죠. 얘가 충분히 그러니까 용수철이 탄성을 갖고 있으면 용수철이 변형되면 안 되겠고요. 이 힘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힘이 이 x에 비례하겠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얘가 이제 스프링이 더 압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스프링이 예를 들어 단단하면은 이게 얘를 어떤 특정한 변이만큼 그러니까 스프링이 압축되는데 더 많은 힘이 들 것이고, 그 스프링이 훨씬 이게 물렁물렁하면은 똑같은 힘에 의해서 더 많이 변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어떤 여기 상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x, 그러니까 위치의 반대 방향이라고 해갖고 항상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칙도 아니고요. 이건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뭐 좀 과한데, 아무튼 별거 아니고요. 누르는 힘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스프링 컨스탄트니 또는 그 호크의 상수니 뭐 호크 컨스탄트니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아무리 정밀한 저울도 다 이걸 재는 거예요? 아닌 게 없어요. 양팔 저울은 좀 다르죠. 양팔 저울의 경우는 좀 다르고, 이 양팔 저울의 경우는 두 개를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질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재는 거니까 조금 다르죠.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재는 거는 다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질량을 재면 이거 아니야, 질량이 아니라 힘을 잰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여기 질량이 있어서 중력이 작용을 한 거고, 우리 저울에서 우리가 재는 게 사실은 질량이 아니라 무게죠. 힘을 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화성에 가서 재면은 이게 눈금이 다른 눈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질량을 갖고 내가 화성에서 이 저울을 가지고 하면은 눈금이 엄한 눈금이 나오는 거고요.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힘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질량이 이쪽 방향 향할 텐데, 이거랑 요 변위의 크기랑 동일하게 되겠죠. 물론 실제로 그래서 x를 가지고 이 x 값 변위만큼 그 우리가 이제 거꾸로 질량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 거꾸로 합시다. 질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힘을 잰 거라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지면 또 질량이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질량을 잰 게 아니라 힘을 쟀다는 뜻이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질량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그 중력을 잰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장치인데, 이게 어떤 장치예요. 얘가 근데 뭐 운동을 하는 어딘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배에 태워가지고, 스페이스쉽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얘가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등속 운동을 하면 이 스프링이 원래 있던 자리에 있겠죠. 등속 운동을 하면 사실 아무런 힘이 작용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가속 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스프링 컨스탄트가 사실 이쪽 방향도 있고 6개일 텐데, 스프링이 물론 이제 세 방향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부 다 뭐 K라고 합시다. 이 용수철 상수가, 이 용수철 상수는 이 용수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잘 실험적으로 이 K 값을 잘 정해놓고 정밀하게 얘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용수철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예를 들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방향 가속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얘가 이 질량이 이놈이 이만큼 옮겨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놈이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시프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만큼 이제 이쪽으로 줄어들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사실 뭘 잰 거냐면은 힘을 잰 건데 힘을 재죠. 그러니까 MA가 K의 변이만큼 돼가지고 힘을 재는 건데 그 질량이 또 정해져 있으면 가속도를 재는 것이기도 하죠. 가속도를 잴 수도 있죠. n분의 kx.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용수철 저울 같은 거랑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데 용수철 저울에 어차피 다 힘을 재는 거죠. 힘을 재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 용수철 저울이 있었고 이 용수철 저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장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속도계라고 해요. 엑셀러로미터. 근데 두 경우 다 사실 힘을 재는 거고요. 힘을 재는 거고 이거 힘이 그 kx와 같다는 거, 크기만 따지면 그걸 우리가 둘 다 재는 건데 그러니까 변위를 재면 스프링이 얼마나 그 위치가 이동을 했느냐 또는 그 질량을 달아놓은 그 물체가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힘을 재는 건데 첫 번째 저울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저울의 경우에는 뭘 알고 있냐? 스프링 컨스탄트는 물론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는 값.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도 알고 있죠. 중력 가속도를 알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량을 재는 거. 질량을 우리가 얻는 값은 뭐냐면은 얻어내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질량이죠. 어떻게? G분의 KX 해가지고 X를 이제 측정함으로써 사실은 측정값은 요 사이에 측정은 항상 변이를 측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속도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떠냐면 K값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질량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요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인공위성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알려면 사실 가속도를 알면 되거든요. 가속도를 알면은 처음부터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를 쭉 추적해 나가면은 속도를 알게 될 것이고 속도를 알면은 이제 위치를 알 테니까 이게 항법 장치에 쓰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이 경우는 요 장치들의 스프링 컨스탄트랑 질량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속도를 얻는 거죠. n분의 kx. 물론 측정은 역시 x 값을 측정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힘을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간단히 할게요. 한 이그젠플 한 2개만 우리가 할 텐데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그러니까 뒤에 뭐 다른 것들을 안 배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예를 한 2개만 들을게요. 첫 번째 예는 예제 5.1번 뭐냐면은 스키인데 슬로프가 있고 경사가 대략
뭐 한 30도 된다고 하고 경사가 30도고 그냥 일단 세타라고 합시다. 경사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 이제 스키어가 있는데 스키 파란색 이렇게 이제 스키를 타고 있는데 여기 뭐 대강 그립시다. 자, 뭐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찰은 무시하고요. 마찰은 무시하고 이게 되게 위험한데, 응? 얘가 직활강을 한다고 쳐봐요. 직활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질량이 이 사람이 뭐 65kg이라고 하고요. 질량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스키 타는 사람의 스키어의 가속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이 저기 스키어에 가해지는 힘은 사실 뭐 질량만 곱하면 되니까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걸 따져보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거를 다시 그려서 자, 이쪽에서 놓고 힘이 작용하는 게 지금 중력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경사가 없으면은 중력하고 밑에 땅에서 미는 힘하고 정확히 비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쪽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거죠. 수직 방향의 힘은 0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이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힘이 비겼고요. 그렇죠? 이 방향 힘이 비겼고. 근데 실제 힘이 작용하는 거는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N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수직 항력이라고 중력을 하고 이제 비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력은 사실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죠? 이게 중력 m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력의 수직 성분, 그러니까 이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이 되겠고, 이게 뭐냐면은 다른 색으로 얘가 mg에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크기만 따지면 이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힘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남은 힘이 왜냐하면 이 중력의 이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은 수직 항력과 캔슬이 되고 남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남는 힘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 힘이 남고 이거 값은 얼마냐? mg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힘은 그렇고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보다 사인 세타배만큼 작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세타가 30도라면 세타가 30도면 그러니까 6분의 파이죠. 얘는 사인 세타 2분의 1이니까 2분의 g. 얘는 뭐 약 4.9 m/s 제곱. 그러니까 1초에 4.9 m/s만큼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
그러면 힘은 여기다가 다시 이걸 A라고 하면 그 M에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65kg에 곱하기 4.9 미터 퍼 세크 제곱 하면 얼마 나오나? 뭐 계산해보면 되고요. 120 얼마 나오겠죠? 130까지는 안 나오고 128? 이거 뭐 해보면 될 거고요. 킬로그램 128이 아니지 642 뭐 하는 거예요? 5 320 얼마? 320 얼마? 320이라고 합시다. 계산해보면 되고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 다른 말로 하면 320 뉴턴이 되겠죠. 구해보면 되는 거고 예를 하나만 더 해보면 예제 5번을 한번 해보죠. 뭐가 있냐면 벽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벽이 있고요. 벽이 있다고 칩시다.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을 매달았는데 실을 이제 가만히 매달면 가만히 있을 텐데 옆으로 매달고요. 옆으로 매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매달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진동을 하겠지만 이게 진동이 아니고 얘를 질량이 m인데 얘를 길이는 L 각도가 이제 지면으로 향하는 각도 그 지면에 대해서 각도가 있겠죠. 이걸 세타라고 하고 일정한 각도로 원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원운동을 시킵니다. 그림이 이래요. 원운동을 시키는데 이때 서큘러 모션을 하는 거죠. 서큘러 모션을 하는데 이 원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원운동을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때 물론 여기 L하고 세타는 주어졌고요. 값에 대해서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길이는 주어졌을 거고 세타는 그 컨디션에 의해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 물체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물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세타 값이 크다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지 근데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이제 다시 x축, y축을 분리를 해서 자,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자, 이제 이 지면 방향을 y축이라고 합시다. 여기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일단 중력이 있고 여기 mg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 맞춰서 그려야겠죠. 이쪽에 맞춰서 그립시다. 여기에 맞춰서 자 mg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땡기는 힘이 있죠. 여기 이 땡기는 힘이 있는데 그 땡기는 힘이 또 있죠. 이거 우리가 장력 T라고 합시다. 이걸 장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방향으로 땡기죠. 그리고 요게 각도가 세타고 자 만약에 이제 그냥 장력이 텐션이 중력하고 그냥 중력 방향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땡긴다면 얘가 아무런 가속을 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있을 텐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땡겼기 때문에 항상 남는 힘이 있죠. 어쨌거나 여기에 장력에 이 수직 성분은 T에 얼마냐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랑 그러니까 t의 사인 세타는 장력의 수직 방향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남는 힘은 어느 쪽이에요? 남는 힘은 우리가 네트 포스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 텐션의 수직 방향은 캔슬이 되고 텐션의 수평 방향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면 요 수직의 텐션 방향은 자, 그래 힘이 그 x 방향의 힘이 fx 방향의 힘이 결국은 t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t는 mg의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걸 다시 쓰면은 mg의 탄젠트 세타에 뭐 이렇게 씁시다. 그 mg의 탄젠트 세타에다가 다시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가속도가 될 것이고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이 가속도는 질량하고는 사실 그래서 관계가 없어지죠. 그 가속도가 g의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 또는 뭐 얘를 g의 코사인 그 탄젠트 세타가 잘못 썼죠. 잘못 썼네. 예, 이 탄젠트 세타가 아니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대로 씁시다. 그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코사인 세타가 두 번 나오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 얘가 구심 가속도죠, 사실 결국 그죠? 원운동을 하게 되니까 얘가 구심 가속도가 되고, 구심 가속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반경분의 반경이 얼마예요?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r 값이 얼마냐면은 그 r 값이 다른 게 아니라 l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다시 l의 사인 뭐가 좀 이상한데? 근데 뭘 계산 잘못했지? 여기 여기서 계산을 이 잘못했죠. 이렇게 되죠. t 사인 세타가 그 mg랑 같아지고, 그렇죠. mg의 내가 지금 mg랑 같아지고, 왜 이런 거야? 그치. 그리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X방향의 힘이 이렇게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R 값은 L의 코사인 세타죠. 왜 이러는 자꾸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세타 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됐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유출하면 V 스퀘어는 GL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루트를 씌우면은 양변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클수록 속도도 크고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큰데 세타 값이 커질수록 속도가 커지긴 하는데 재미난 거는 만약에 세타가 0으로 가면 내가 지금 세타를 잘못 이래서 자꾸 헷갈렸군요. 세타 요걸 세타로 잡았는데 세타를 0으로 갈 때는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이게 V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자, 이게 거의 사실은 엄청난 각도가 이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른 이그젬플들은 직접 해보세요.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 문제 같은 거, 롤러코스터가 이게 거꾸로 도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재미난 문제도 있는데 많이 풀어보시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잠깐 얘기만 합시다. 챕터 6 오늘 개요만 잠깐 얘기하고요.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work 그다음에 파워 번역을 일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좋은 번역은 아니죠.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고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머리도 써야 되고 눈과 귀를 써야 되고 또 이동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아무튼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건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기는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항상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런 에너지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란 말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액티비티. 따지고 보면은 뭔가를 먹어서 그런 거고, 뭐를 먹고 그다음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 원인데, 그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식물로부터 또는 동식물,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 그 음식물의 에너지는 거기에 갖고 있던 케미칼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해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뭐 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잖아요. 결국 산소를 태우면서 그런데 그 에너지는 물론 이제 동식물의 에너지는 또 딴 데서 온 거고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온 건데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사실 질문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할 것은 이 에너지가 무엇이냐, 응? 에너지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먼저 상식적인 대답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죠. 에너지는 어떤 것인데 필요한 어떤 것이 뭐에 필요하냐면은 액티비티.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이 동호 반복이죠. 동호 반복이에요.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이제 조금 더 그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단위를 쓰고 있어요. 칼로리. 이 어디선가 가져온 이 도표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조리 청소하는데 23kcal 들고 수면 휴식에 9, 이건 쇼핑하는데 22kcal.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아무튼간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칼로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칼로리 또는 뭐 대문자로 칼로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킬로칼로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에너지의 단위죠. 에너지의 단위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에 관련된 단위를 들어본 게 있다면 칼로리가 있고요. 칼로리. 그 다음에 와트 이런 거 들어봤을까? 와트니 뭐 킬로와트니 그러니까 와트 W로 쓰기도 하고 이 전구는 20와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난로는 뭐 몇 킬로와트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이제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아무튼 뭐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뭐 364 kWh 이런 게 있어요. 이게 kW가 뭐냐면은 킬로와트고요. 킬로와트고 얘는 뭐냐면은 아워 시간. 이게 사실 에너지의 단위예요. 이것도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저기 차를 살라고 옛날에 나도 차를 살라고 하고 사보려고 하는 거 뽑아본 건데 보면 이제 뭐 전장이 얼마고 전무가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타이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을 뭐 연비가 어떻고 가속이 어떻게 되고 연비 등급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최고 출력이라는 게 나와요. 출력 여기 보면은 HP 마력이라는 게 나오죠. 221 마력. 이건 약간 이제 마력 영어에서 사실 HP
다른 말로 하면 horse power인데 이건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 그런 단위죠. 아무튼 얘는 그 파워의 단위예요. 출력이라고 하는데 힘이 아니고 파워의 단위. 그러니까 파워의 단위고 뭐 이게 상식적인 용어로는 출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물리학 용어에서 일률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파워는 force랑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와트가 여기 얘기한 와트니 킬로와트니 이런 게 사실은 파워의 단위고요. 파워의 단위고 그 마력도 역시 파워의 단위니까 그 와트하고 그 마력 사이에는 어떤 비례 관계가 있죠. 비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컨버전 팩터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746와트가 1마력에 해당하는데 그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그 아까 에너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파워는 그 시간 팩터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어디 봅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강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정확한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이 정확한 정의를 하는 것의 시작이 뭐냐면은 에너지는 일단은 뭐냐면은 그 정확히 something that can do work. 자, 그래서 일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양.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일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겠죠. work의 정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명확히 정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도 정확히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일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